자, 두 번째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 분산 분석은요, two-way ANOVA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미 했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치킨의 맛을 결정할 때 하나의 요인이 아니고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럴 때 하나는 온도고요, 하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도와 튀기는 방법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 별도로 온도 방법은 서로 영향력을 안 미치고 맛을 결정할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튀길 때 온도를 200도, 300도 두 가지로 튀겼고요.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도 우리 오븐과 기름으로 두 가지를 튀겨서 맛을 평가를 해서 봤습니다. 과연 온도와 방법이 맛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가? 특히 이 두 요인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는가? 상호작용 효과는 온도와 방법에 따라서 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상호작용 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설입니다. 가설 중에서 특히 첫 번째 가설인 이 귀무 가설이 중요한데요. 두 개인데 하나가 더 들어왔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튀기는 온도와 방법은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온도와 방법에 따른 서로 간의 영향력이 제로냐 아니냐를 갖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석을 할 때 상호작용이 있다 없다를 보고요.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 밑에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별도로 이 상호작용 효과만 검증해 주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각각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상호작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 뒤에 거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반응 프로파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경우와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하고 이 값이 크로스 체인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200도에 튀겼을 때는 기름에 튀긴 게 더 맛있고, 그 다음에 300도를 튀겼을 때는 오븐에 튀긴 게 더 맛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로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즉 온도와 기름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서로 맛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에서 상호작용 이펙트 효과를 보는데요. 아까 전에 보니까 변수가 두 개인데 상호작용 효과까지를 보는 건데 실제로 보면 상호작용 이펙트 효과가 있는지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둘 다 상호작용 효과도 없으면서 둘 다 아무런 이펙트가 없는 거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효과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없다를 먼저 검증하고요.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 중에서 뭐를 고를 건지를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에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각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 효과를 먼저 보고 그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판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 추출을 보시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모집단이 여러 개가 도출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값이. 온도에 따라서 200도, 300도 튀겼을 때 값들이 나오고요. 오븐에 튀겼을 때 값, 기름에 튀겼을 때 값들이 복합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총 4개가 하나의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 각각의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성을 검증을 해주고 각각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총 변동을 분해를 해볼게요. 우리 아노바에서는 변동의 분해를 우리가 꼭 본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A 효과에 따른 변동, B 효과에 따른 변동인데 중요한 건 A, B가 동시에 미치는 이 상호작용 효과의 변동이 값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 잔차를 나머지 오차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렇게 검증해 주고요. 또 요거 가지고 B도 검증해 주고 요거 분의 A를 검증해 주는 겁니다. 비율을 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틀리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산분석표는 A 효과, B 효과, 이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를 가지고 보는데 p-밸류 값이 상호작용 효과가 p-밸류가 귀무가설이죠. 귀무가설이 뭐냐면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가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우리가 기각해야지만 귀무가설이 탈락해야지만 우리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을 해석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게 0.05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 이 상호작용을 나중에 빼야 됩니다. 제거하고 A 효과와 B 효과만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습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상호작용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상호작용 효과를 이제 빼요. 뺀다는 말이 뭐냐면 요 밑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빼는 겁니다. 상호작용 효과를 빼고 A 효과와 B 효과만 검증해서 돌리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룹이 2개일 때는 그냥 t-테스트 2번 돌려주면 되고 그룹이 3개일 때만 아노바를 별도로 돌려주면 됩니다. 즉 뭐냐면 상호작용 효과가 없으면 그러면 이게 A 효과와 B 효과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따로따로 돌려주지 않고 이 2A 아노바를 통해서 이 상호작용 효과만 여기다가 잔차에다가 빼주고 나머지 그냥 돌려주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의 형성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따로따로 분석을 한 거고, 이거를 동시에 보시면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이런 X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상호작용 효과 이펙트가 그려집니다. 이건 우리가 R로 EDA 분석을, 그러니까 탐험적 분석을 해본 건데요. 기술 분석을 해본 건데,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R 프로그래밍 시간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 구성을 보겠습니다. 온도는 200도, 300도, 방법은 오븐에 튀겼을 때,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통닭 맛, 이렇게 해서 통닭 맛의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약에 이원 분산 분석을 하지 않게 되면 별도로 온도 따로 방법 따로 이렇게 분석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분석 들어가시고 우리 평균 비교, 그 다음에 독립표본 그룹이 2개니까 그죠? 그래서 통닭 맛 이렇게 하시고 온도에 따라서 1번, 2번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자 온도 통닭 맛은 200도로 튀겼을 때 91, 300도로 90점 해서 우리가 보고요. 유의 수준은 등분산 가정 검정이 됐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함으로 보면 우리가 0.330 차이가 없게 나오네요. 그죠? 자, 다시 또 우리 이번에는 온도가 아니고 방법에 따라서 보면 방법도 우리 볼게요. 그럼 방법에 따라서도 보면 우리 방법에 따라서도 등분산 가정함으로 들어오시고 보시면 유의 수준의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따라서 온도로 튀겼을 때 맛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관계에 있어서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보는 그 방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방법을 동시에 비교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은 각 그룹 간에 총 4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죠? 온도 1번, 그 다음에 방법 1번에 따른 정규 분포성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쪼개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통계에서 우리 탐색 들어가면 요 방법 하나하나, 온도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규 분포성을 검증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그룹을 동시에 2개를 비교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세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 들어가시고요. 데이터에서 파일 분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일 분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온도를 그룹별 결과로 나타내 주는 걸로 여기 보겠습니다. 온도를 먼저 쪼개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2개의 그룹으로 이 파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확인 들어가시고요.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가서 기술 통계, 그 다음에 탐색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요인 목록에다가 통당 맛은 종속 변수에다 넣겠습니다. 이미 온도는 아까 전에 미리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는 안 넣어도 되고요. 방법만 넣겠습니다. 통계 이상치 체크해 주시고 도표에서 정규성 검증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벤 검증도 이렇게 분산 검증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200도일 때 온도에 따라서 200도, 300도 두 가지를 쪼갰기 때문에 2개 각각 나옵니다. 자, 온도 200도 튀겼을 때 오븐 기름의 정규 분포성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온도 300도 튀겼을 때의 정규성 검정 봤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죠? 둘 다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200도 튀겼을 때 오븐 통닭 정규 분포 사피로 테스트 봤더니 0.05보다 커서 정규 분포성을 검증해서 모수 분석 가능하고요. 온도 300도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가 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눈 데이터를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파일 분할한 거를 다시 요거를 지우고요. 모든 케이스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 분석으로 확인 다시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서 평균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일별량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별량 분석에서 통당 맛을 종속 변수로 넣고요. 온도 방법을 픽스드 모수 요인 픽스드 팩터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도표 들어가서요. 우리 온도를 수평축에 방법을 행구분으로 하시고 추가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추가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밑에 온도 방법에 따른 도표가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게 평균 프로파일 그 도표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후 분석 들어가셔서 온도 방법 별도로 해서 튜키 방법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도 2개고요. 방법도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온도도 3개, 방법도 3개 해서 아노바 분석으로 그룹이 3개 이상일 때만 여기서는 작동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결과 보고서에서도 보면 분석 결과에서도 2개는 그룹이 2개 이하이기 때문에
검증이 의미가 없다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 방법, 특히 방법 횟수고요.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 볼게요. 옵션에서 온도 방법, 그 다음에 온도 방법 세 개 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집어넣고요. 주 효과 비교해서 우리 LSD가 아니고 봄페로니로 바꿔보겠습니다. 봄페로니로 바꾸고요. 기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동질성 검정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는데 여기서는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값을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붙여넣기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확인 옆에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여넣기 들어가고요. 붙여넣기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텍스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쳐야 됩니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요. SPSS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만들어지도록 내부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옛날에 배울 때 한 20년 전 이럴 때 넘게 배울 때는 이런 거 다 일일이 쳐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바뀌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요 부분입니다. 인터랙션 이펙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터랙션 이펙트에 대한 결과가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걸 카피해 갖고 오고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자, 그러면 ADJ를 삭제해 주시고요. 중요합니다. ADJ 삭제 안 해줘서 꼭 에러 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ADJ 삭제해 주시고요. 봄페로니도 삭제해 주시고 봄페로니 대신에 우리 방법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래서 compare 해서 이 비교해 주는데 온도 방법 중에 이 둘 사이의 인터랙션 중에서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쪼개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요. 실행을 해줘야 될 텐데 실행은 위에 초록색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화면에 뿌려졌네요. 그죠? 그래서 분산 일별량 분석해주고 경고해서 그룹이 3개 미만이므로 온도 사후 검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뜨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온도와 방법에 따른 사후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룹이 이미 2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차이 검정이 끝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에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200도 튀겼을 때, 200도 오븐으로 튀겼을 때 점수 87점, 200도 기름으로 튀겼을 때 94점. 아,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건데 평균을 내니까 91점이라고 해서 91점, 300도 90점 해서 차이가 없게 아까 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보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쪽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르벤 테스트 5차 검증해봤습니다. 그래서 등분산인지를 검증해봤더니 등분산으로 나왔네요. 그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간 효과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노바 테이블입니다. 자, 아노바 분석 테이블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뭘 보면 되냐면 온도 곱하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도 곱하기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온도하고 방법에 따른 인터랙션 이펙트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네요. 그죠? 유의 수준이 0.000이니까 온도와 방법에 따라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됐네요.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2개는 의미가 없고요. 그죠? 이미 이게 의미가 있으면 이 위에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2개는요. 이 자체가 해석을 해주면 되니까 이 자체를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각각을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비교 분석한 값들이 밑에 나옵니다. 자, 먼저 온도에 따른 추정값. 위에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나왔죠? 차이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도에 따른 차이 없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차이 검정 없게 나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온도와 방법에 따른 쌍대 비교 검증이 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신텍스에서 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신텍스에서 compare이라고 해서 요거를 입력을 해 줬기 때문에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2A 아노바는 이거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A 아노바에서는 이 신텍스 분석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을 때 인터랙션 이펙트의 효과에 대한 거를 비교해주는 요 표를 보여주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꼭 필요합니다. 자, 봤더니 200도 튀겼을 때 5분 기름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볼게요. 봤더니 유의 수준이 0.000이죠. 우리 T테스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도를 구분해서 200도일 때 오븐에 튀겼을 때와 기름에 튀겼을 때의 통닭 맛의 차이가 있다 나오죠. 기름 오븐은 같은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밑에 보겠습니다. 300도로 튀겼을 때 오븐 기름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쭉 밑에 봤더니 유의 수준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귀무가설이 기각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도로 튀겼을 때 오븐 기름 중에 차이가 있는데, 오븐 기름 중에 기름이 더 맛이 좋죠? 그 다음에 300도로 튀겼을 때도 차이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오븐에 튀겼을 때 더 맛이 좋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우리 프로파일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했던 요 개념이 나옵니다. 200도 튀겼을 때 초록색 기름이 더 좀 맛이 좋고요. 300도로 튀겼을 때는 오븐에 튀긴 때 다시 더 좋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결국은 값은 아노바 분석에서 요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 요 값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결과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닭을 튀기는 온도와 방법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중요한 거는 튀기는 온도와 방법에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라고 꼭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으면 없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값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 결과를 밑에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름일 경우에는 온도가 200도일 경우에 맛이 제일 좋았고, 오븐일 경우에는 300도 튀겼을 때 값이 더 좋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기름 이렇게 각각의 값을, 평균값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F값이 3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F값, 방법에 따른 F값.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방법과 온도에 따른 우리 아노바 테이블에 대한 아노바 값, F값.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요 값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2A 아노바를 돌리는 거니까요. 요 값을 보기 위해서 2A 아노바입니다. 2A 아노바를 각각 돌리면 그냥 우리가 아노바라든가 T테스트만 돌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아노바 T테스트를 돌렸을 때는 값이 차이가 없게 나왔죠.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단독으로 돌리게 되면 차이가 없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 이펙트를 우리가 꼭 정해주고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온도하고 방법에 따른 인터랙션 효과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인터랙션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석했는데 온도하고 방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0.05보다 크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석해 주면 안 되고요. 요 인터랙션 효과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분석 들어가서요. 일별량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형 부분에 들어가 볼게요. 모형 부분에서 우리 완전 요인 모형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 3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고요. 온도 이거를 주효과로 그래서 온도 방법의 주효과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거는 온도하고 방법에 따른 인터랙션 이펙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 요인 모형이라고 하면은 이미 요 온도, 방법, 주효과와
방법 온도에 대한 인터랙션 이펙트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이미 이렇게 우리가 자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빼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온도하고 방법에 대한 주효과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방법, 주효과로만 이렇게 해주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인터랙션 이펙트 효과 보는 그 신텍스를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온도하고 방법, 온도 방법에 대한 인터랙션 이펙트가 우리 아노바 테이블에서 빠졌죠. 그래서 오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온도하고 방법 이 부분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류가 넘어가니까 총계로 다 넘어갔네요. 그죠? 완전히 빠졌으니까 인터랙션 이펙트가 빠지고 온도하고 방법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을 대해서 해석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둘 다 의미가 없게 나왔죠. 그래서 둘 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